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코인 시장에 한바탕 폭풍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크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코인 시장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1차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기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경계하고 마음의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변동성이 해소되고 추세가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 아닌 만큼 어제 설명드린 내용과 향후의 방향성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영상 일부분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에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 이 컨텐츠가 준비되는 시기와 방송이 나가는 시기의 상황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오늘 브리핑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채널을 이탈한 이후로도 제가 긴 아랫꼬리를 형성하는 커피슐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FOMC 회의 발표 다음 날인 5월 5일에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간 이후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패턴이 기본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깨지는 경우는 패턴이 시작된 위치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3,700달러 정도인데요. 32,900달러는 어떤 식으로든 터치할 가능성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방향성과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하방 가능성 또한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1월 24일의 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6월 22일의 저점인 28,600달러 선을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의 RSI는 아직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 추세를 뒤집고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커피슐레이션이 발생하면서 RSI가 지난 5월 19일과 1월 22일과 같은 형태의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11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이 아직 확실한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들어섰다면 알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알트코인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둘째, 크립토 시장이 아직 충분한 공포 상태에 들어서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는 현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은 올해 중에 확실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빨간색 지지선이 깨졌기에 노란색 점선이 있는 위치까지 알트코인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정확히 그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진 지금 상황과 대입해보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크립토 생태계에 보다 확실한 패닉이 발생한다면 결국 알트코인에서 대량 유출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총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해드린 곳까지 깊은 하락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하락이 발생할 테니 팔고 도망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내린다면 결국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모르고 있으면 당황해할 수 있으니까 바닥을 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커피슐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더 도미넌스는 이미 마의 구간 5% 구간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5.37 정도 되는데요. 이미 7월 20일의 윗꼬리 상단부도 넘어선 상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6월 22일 윗꼬리가 위치한 5.53%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비중이 5%를 넘어섰고 아직 윗꼬리를 만드는 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기적으로 코인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테더 도미넌스가 5%를 넘어섰다는 상황 이후로 시장의 중요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위치가 바닥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이벤트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미국 증시와 크립토 시장이 함께 출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의 영역이기에 이 상승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이기에 머지않아 고점을 찍고 되돌리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자산의 가치는 바닥을 찍고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스닥 지수가 297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말씀드린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약 3.7% 정도만 더 하락하면 나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지선까지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스닥은 그때를 기준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 또한 나스닥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그럼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인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반복적으로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로 작용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27%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이와 유사한 규모의 하락을 발생시킨 것은 대략 5번 정도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32%의 하락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의 급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스닥의 현재 저항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위치에서 나스닥이 지지에 실패한다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36%에서 42%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78%가량 하락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55% 정도 하락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급락과 함께 비트코인은 1월 24일의 저점인 32,900달러를 깨고 내려왔는데요. 확실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6월 22일의 저점인 28,600달러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10총은 제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빨간색 점선 위치를 찍고 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크립토 시장도 바닥을 찍고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 나가던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에 일부 제동이 걸린 것이 보입니다. 급등을 잠시 멈추고 일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현재의 위치를 고점으로 삼고 방향을 틀어준다면 그것을 신호로 자산시장은 반등을 보일 수 있으나 투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 정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죠. 루나가 하루 만에 7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덤핑이 이루어짐에 따라 UST의 1달러 페그가 무너졌습니다. 테라 생태계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테라 재단은 UST의 달러 페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였고 이 부분은 다시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도 치명적인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출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루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하루에 큰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다른 코인들에 비해 가격 방어를 잘하던 것이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큰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테라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펀더멘탈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테라 프로젝트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중요한 가치가 손상받은 시점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관점과 목표 가격 등을 어느 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제 찐바닥이다, 바이 더 딥, 저점 매수 가자 하고 신나서 물을 탔는데 계속 내려가는 비트를 보면서 한숨만 혹시 나오지 않나요? 돈복남이가 장투는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까지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노페인 노코인, 고통 없이는 코인도 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유럽에서 주식의 신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고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했습니다.
즉 투자해서 얻는 돈은 고통의 자금이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회사의 평단가까지 도달하자 마이클 셀러 형님도 맥도날드에 취직해야 되겠네 하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리나 시크의 리틀 호들러 만화를 발췌한 것인데요. 주제는 레벨별 홀더들의 신념입니다. 우리 마이클 셀러 형님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 500BTC를 추매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형님도 그렇고 이런 상위 레벨 홀더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기술적 결함의 원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